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싱턴 소리 김종엽입니다. 오늘은 12월 10일 수요일에 와 있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와싱턴 소리는 혼탁해 지고 있는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어떠한 권력보다도 앞서 있는 강력한 경고의 소리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위한 소리로 사실과 진실만을 담아서 방송하겠습니다. 자와 우를 떠나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이건 미국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어제 대표적인 경합주 중 한 곳인 펜실베니아 주를 찾아서 경제 관련 연설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미국의 생활비 부담 등 유권자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경제정책 홍보를 위해서 기획한 행사입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은 1시간 30분 동안 연설을 하면서 불법 이민 단서 그리고 존 바이든 전 행정부 비난 등의 장강서를 쏟아냈습니다. 트럼프는 이어서 펜실베니아 주인 마운트 포건에서 열린 행사 연설에서 취임 이후에 펜실베니아에 거의 6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면서 펜실베니아주 4만 명 이상이 푸드 스탬프에서 벗어나서 일자리를 찾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어서 관세 덕분에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들면서 공장이 가득 차고 있다고 장망설을 늘어놓았습니다. 또한 다른 철강 회사들도 펜실베니아로 오고 있다고 덧붙이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건 미국의 물가 상승이 바이든 행정부의 탓이라는 기존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는 이어서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높은 물가를 안겼다고 주장하면서 역사상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을 안겼다며 우리는 그 물가를 빠르게 낮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어서 경제 관련 차트도 소개했는데 바이든 가격 인상, 트럼프 가격 인하라고 적힌 차트도 있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풍력 발전 정책 등을 맹비난하기도 했다는 소식입니다. 또한 이날 카지노에서 열린 행사에서 경제정책 홍보가 주 목적이었습니다마는 가격 인하, 임금 인상이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마는 트럼프는 원고를 벗어나 즉흥적으로 각종 이야기를 쏟아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의 어린이 합창단인 K-하모니 어린이 합창단이 백악관 내에서 공연을 가졌다는 소식입니다. 성탄절을 앞둔 지난 6일 백악관에서 한국 민요인 아리랑 그리고 도라지가 가득히 울려 퍼졌습니다. 한편 워싱턴 DC를 기반으로 해서 활동하는 K-하모니 어린이 청소년 합창단이 이날 멜라니 트럼프 여사 초청으로 백악관 크리스마스 장식 행사에 참석해서 약 2시간 동안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와 같은 공연은 백악관 내 최고 규모의 방으로 대통령의 공식 행사와 기념식 그리고 공연 등이 열리는 대표적인 공간인 이스트홀에서 진행됐습니다. 케힐럽 리즈위알에서 재즈 피아니스트 최혜경 여사 그리고 가야금과 현악기 관악 연주자로 구성된 앙상블 단원을 포함해서 총 30여 명의
단원들로 구성돼서 이 어린이 합창단이 공연을 가진 것입니다. 특히 아리랑 그리고 러브 이즈 블루 이즈 러브 공연은 미국인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으면서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합창단이 공연이 시작되자 바로 위층에 머물고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잘 들린다는 격려가 전해져서 더욱 힘을 보탰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100년 이상 이어져 온 백악관 크리스마스 장식 행사는 정재계는 물론이고 국방, 외교, 문학의 주요 인사와 다양한 단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한인 단체가 초청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다음은 중국과 일본의 첨예한 대립에 대한 소식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촉발됐죠.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군사적 긴장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중국 함재기의 레이더 조사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거세지는 가운데 오키나와 현 해상에서 중국의 전투기들이 이 착륙이 처음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한편 레이더 조사 공방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일본의 방위성이 중국군 J-15 함재기가 전날에 일본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를 상대로 해서 2차례 레이더를 쐈다고 밝히자 중국 정부는 곧바로 일본이 중국의 훈련을 방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중국의 외교부는 현재 상황에서 일본이 이른바 레이더 조사 문제를 선전하는 것은 국제사회를 오도하는 것으로 완전히 다른 속셈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히라 미노루 일본 국방장관은 8일 회견에서 자위대 항공기가 중국 항공기의 안전한 비행을 심각하게 저해했다는 중국 측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중국은 일본 역시 대만과 인접한 지역에 군사 시설을 확충하고 있다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이래서 중국과 일본이 군사적 긴장감을 더하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이에 대해서 아무런 논평을 가지 않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다음은 대한민국의 고국 소식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그리고 왜곡죄 신설 법안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서 전국의 법관 대표회의가 지난 8일 위헌성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우려가 크므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5일에 전국의 법원장 회의에서도 위헌성을 지적한 지 사흘 만에 전국의 각 법원들의 법관들을 대표하는 판사들도 반대 뜻을 모은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르면은 내년 1월 11일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의 성격이 정청래를 대표하는 친청 그리고 친명을 대표하는 친청 간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말하자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중간 평가로 흐르고 있습니다.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는 후보군은 모두 스스로 친명계로 여겨진다마는 그 안에서 친정 정청래 그리고 반청 청청래 두 쪽으로 갈라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와 같이 결과에 따라서 정 대표의 연임 가도에 미칠 영향이 큰 탓에 내년에 있을 8월 정기 전국 당원 대회 전초전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편 전현희, 김명주, 한준호 의원이 지난 10일에 광역단체장 도전을 위해서 사퇴하면서 열리게 된 이번 보선에는 중앙위원 권리당원 투표가 각각 50% 반영됐다는 소식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정청래의 시험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청이냐 반청이냐 이 기싸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중기 특검의 편파적 선택적 수사가 큰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통일교 전 본부장인 윤용호 씨가 대선 전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불법 선거자금을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에게 금전을 살포했다고 증언함으로 해서 김건희 민중기 특검이 왜 민주당은 조사에서 제외하고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만 수사 기소를 했느냐. 더군다나 국민의힘의 권성동 의원은 현재 이미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감옥에 갇혀 있지 않느냐. 더군다나 여기서 민주당의 정청래는 특히 통일교 불법 선거 자금에 연루가 된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내란죄를 묶어서 국민의힘은 불법 선거 자금까지 받았으니 반드시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과 함께 동시에 불법 선거 자금까지 받았으니 이번 기회에 해산시켜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민주당 의원까지 통일교로부터 불법 선거 자금을 받았다는 윤영호 통일교 전 본부장의 증언으로 완전 내로남불, 즉 내가 하면은 로맨스요, 남이 하면은 불륜이라는 용어가 딱 맞을 정도로 자신의 당인 더불어민주당까지도 불법 선거자금을 받아놓고도 시침을 딱 떼면서 너무나도 뻔뻔스러운 작태를 국민의 눈을 속이면서까지 저렇게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이면서 그리고 정청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까지 불법 선거자금을 받았다는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적 편파적 수사를 강행한 저 법질서를 파기하면서까지 국민의 의원만 구속 기소한 김건희 특검 민중기는 직무유기로 이미 고발되었습니다. 이번 달로 민중기 특검의 임무는 끝나기 때문에 바로 민중기는 조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국민을 조롱하는 무시하는 민중기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처벌을 꼭 받아야 할 것이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장하고 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의 답변이 아주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 현직 정치인들의 말을 빌면은
대한민국 정치인들 중에서 이처럼 무도하고 무대뽀로 상하 위아래도 없는 이런 당대표 정청래 같은 사람은 일찍이 한 번도 본 일이 없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민들까지 무시하면서 막 나가고 있는 정청래 배짱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이자는 저는 1989년 미 대사관 사택에 쳐들어가서 사제 폭탄을 투척을 했었던 일이 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해왔었죠. 이런 범법자입니다. 그야말로 잡범 수준의 무도한 작업, 어떻게 4선 5선의 국회의원까지 지내면서 당대표 법사위원장까지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당까지 불법 선거를 수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을 내란죄 불법 선거 작업으로 묶어서 해산시키겠다고 주장하고 나섰다가 지금 부메랑을 맞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정청래 이 같은 무도하고 이런 배짱은요, 강성 지지층, 그리고 개딸, 그리고 유튜버인 김원준의 강력한 지지를 기반으로 해서 저처럼 겁없이 나대는 것이라고 합니다. 참 곰불 10년이란 말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통령도 아니고 권력자도 아니고 당 대표 자리에서 저렇게 막무가내식으로 상권 분립을 훼손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물러가라 사퇴하라고 하면서 국민들을 무시하는 저러한 행태는 반드시 언젠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마치 정청래 대표는요, 자신의 권력의 한계가 영원할 줄 알고 있어요. 저처럼 날뛰고 법 위에 군립하거나 국민 위에 서서 나대는 정청래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자성하기 바랍니다. 워싱턴 소리 12월 10일 순서 마칩니다.